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사귀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맥을 쌓고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떠들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정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다. 50대, 60대에 이르면 우리 곁에는 이미 많은 관계가 떠나갔습니다. 일로 얽힌 관계, 상황 때문에 이어졌던 관계, 젊은 시절 함께 놀며 친하다고 믿었던 관계들까지 세월 앞에서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 내 옆에 남은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수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다룰 명심보감의 구절은 인생의 이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불결자화 휴요종은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라이고 무의지붕 불가교는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열매 없는 꽃, 의리 없는 사람에게 쏟는 시간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지켜야 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삶의 후반부에서 어떤 사람을 심고 어떤 사람을 가려내야 하는지를 명심보감의 지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바로 불결자화, 즉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이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결과가 없는 관계는 맺지 말라. 이 정도로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전에서 꽃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를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향기롭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향기가 좋다고 해서 그 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저 과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실제로 열매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잠깐 피고 지는 한때의 화려함으로 끝나느냐입니다. 명심보감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말은 번지르르하고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계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도움을 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수도 많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고전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인지, 힘든 순간에 함께 버텨주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사람인지,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사람인지, 꽃의 화려함은 잠깐이지만 열매의 가치는 오래갑니다. 고전은 항상 시간으로 사람을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친밀감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지만 덧없고 눈부시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없는 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더해주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만나고 나면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대화를 나눠도 깊이가 없고 함께 있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열매 없는 꽃입니다. 아름답지만 오래가는 것이 없고 기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꽃은 처음부터 심지 말라.
왜냐하면 꽃을 심는 데는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보기에 예뻐서 또는 지금 즐거워서 사람을 곁에 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한 그루를 곁에 두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열매 없는 꽃은 아름답지만 결국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큰 그늘과 풍요로움을 줍니다. 따라서 명심보감이 말하는 이 구절은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는 무엇을 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을 꽃은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마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둘은 20대 때 과거를 준비하며 만나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선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안이 기울고 병이 들어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미안하지만 힘을 보탤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함께 웃던 친구들조차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 친구 단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쌀 한 되와 나무 한 짐을 짊어지고 매일같이 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자네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어찌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 형편이 좋아진 뒤에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세. 이 한마디는 조선시대 내내 전해지는 우정의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관계가 열매 맺는 꽃이다. 이런 사람 한 명이면 평생이 부유하다. 이런 친구를 옆에 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말로만 가득한 사람에게 기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사업을 함께 하자며 찾아온 지인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만 믿으십시오. 형님만 도와주면 제가 2배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은 화려했고 순간마다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자 그는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말했습니다. 말은 참 달콤했는데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마음만 상했어요.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늘 과묵하고 말수가 없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회고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나서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조용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인생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세상을 넓게 보게 하고 종종 좋은 인연을 만나 인생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많은 사람을 상대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의리 없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고단하게 합니다. 관계는 마음의 기운을 나누는 것이기에 잘못된 사람과 섞이면 건강도 무너지고 정서도 흔들립니다. 세 번째, 직업의 관계가 사라지고 사람 자체만 남는다. 퇴직 이후에는 직장이권 이득이 기반이 된 관계는 거의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남는 사람은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명심보감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관계에 더는 시간을 쓰지 마라. 그럼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 정리 5가지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말은 화려해도 행동이 시원하지 않은 사람은 열매 없는 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일보다 힘든 일에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축하 자리는 많지만 정말 힘든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세 번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사람은 정리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로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됐지만 깊지 못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도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둬야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속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 몇 명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말처럼 열매 없는 꽃은 아름다워도 정작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은 말은 화려해도 결국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관계, 따뜻한 관계, 의리 있는 관계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많은 인연을 보내고 몇몇 소중한 인연을 붙들어 온 분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꽃을 심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과 조용하고 단단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